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전 세계적으로 변화라는 화두를 던진 바로 그 책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이야기의 끝을 기억하시나요? 그 변화를 받아들인 친구들은 다 떠나고 맞아요. 단 한 명, 햄만이 텅 빈 치즈 창고에 홀로 남겨지잖아요. 사실 많은 독자들이 바로 그 햄에게 더 마음이 쓰였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변화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두려움 때문에 발이 안 떨어지는 바로 우리 모습 같아서요. 아, 감정이입이 됐군요. 네, 그래서 햄은 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그 질문에 대한 스펜서 존슨의 대답, 후속작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입니다. 드디어 그 뒤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책은 그냥 변화에 적응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를 한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 내면의 장벽, 신념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죠. 오늘은 햄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미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홀로 남겨진 햄의 그 막막한 현실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전작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다 떠났고 햄만 텅 빈 치즈 정거장 C에 혼자 있어요. 감정 상태가 아주 안 좋았겠죠. 그럼요. 분노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탓하죠. 자료를 보면 이건 불공평해 라고 소리치거나 먼저 떠난 친구 허를 향해서 나를 버렸어!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네, 딱 그렇게요.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죠. 갑작스러운 상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부정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햄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점이에요. 다른 목소리요? 네, 바로 왜 나는 허와 같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 후회의 목소리죠. 아, 그러니까 분노와 후회라는 두 감정이 내면에서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배고픔에 못 이겨서 햄도 마지못해 미로로 나서긴 하잖아요. 네, 움직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어요. 친구 허가 잠시 돌아와서 새로 찾은 치즈를 건네주는데 햄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 장면.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장면입니다. 그런가요? 햄이 거부한 건 단순히 낯선 맛의 치즈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자신의 예측과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현실, 그 자체를 거부한 거죠. 아, 현실 자체를. 네, 그에게 치즈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는 자기만의 굳건한 믿음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늘 먹던 그 노란색 체더 치즈만이 진짜 치즈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맛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틀, 즉 신념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던 거죠. 아, 그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햄이 미로를 헤매다 발견한 허가 벽에 남긴 글귀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 바로 그거죠. 햄은 물리적인 미로뿐만 아니라 과거의 방식만이 옳다는 낡은 신념이 만든 보이지 않는 미로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사라진 치즈가 아니었네요. 네, 바로 그 낡은 신념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낡은 신념이라는 미로에 갇혀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햄 앞에 드디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호프라는 이름의 꼬마 인간이죠. 이 만남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더군요. 네, 호프는 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햄에게 동그랗고 빨간, 뭐랄까 돌멩이 같은 걸 건네며 먹어보라고 해요. 당연히 햄은 이건 치즈가 아니잖아 라면서 기겁을 하죠. 여기서 둘의 대화가 정말 재미있어요. 맞아요. 호프는 그걸 사과라고 부르면서 태연하게 말하잖아요. 치즈는 그냥 음식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와, 햄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죠. 평생 치즈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는데 그게 수많은 음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마주한 거니까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주 쉽게 보여주는 우화적 장치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 햄에게는 치즈는 생존이다 라는 절대적인 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프는 음식은 생존이다 라는 더 큰 상위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공식에 균열을 내는 거죠. 아, 더 큰 틀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햄이 결국 극심한 허기에 못 이겨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장면. 그게 바로 낡은 신념의 첫 균열이 가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아삭하고 즙이 많네.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고. 처음 맛보는 그 맛에 놀라는 햄의 모습이 눈에 서네요. 치즈가 아니면 굶어 죽는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는 첫 번째 증거를 몸소 체험한 셈이죠. 작은 경험 하나가 굳건했던 신념 체계를 흔들기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호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햄의 근본적인 전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그럼 예전에 매일 신선한 치즈가 나타났을 때 그건 대체 어디서 왔던 거야? 와, 그 질문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햄은 단 한 번도 치즈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원래 거기 있는 것이라고만 믿었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에 근원을 묻는 질문. 이게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을 통해 햄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결과가 아닌 원인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죠.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진짜 장애물은 미로의 벽이나 사라진 치즈가 아니라 바로 자기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벽에 새로운 글을 새깁니다. 신념은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이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신념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은 쉽잖아요. 생각을 바꿔라. 신념을 선택해라. 막상 현실에서는 내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죠. 인지적 탈융합이요? 좀 어렵네요.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걸 나는 실패자라는 사실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머릿속에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책은 그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신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바로 그 탈융합의 시작점이고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햄은 자신을 가두던 생각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는 이어서 과거의 신념이 우리를 가둘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신념은 우리를 주저앉히고 어떤 신념은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고 벽에 적습니다. 신념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깨달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는 낡은 연장은 내려놓고 새로운 연장을 집어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이 결국 햄을 미로 밖으로 이끌게 되죠. 네, 호프가 미로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단언하던 햄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로는 볼 수 있기 전에 믿어야 한다는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고 마침내 미로 밖으로 향하는 길을 떠납니다. 이 미로박이라는 개념의 등장이 이 이야기의 스케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전작의 교훈이 미로 안에서 더 빨리 새 치즈를 찾는 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애초에 이 미로라는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는 것으로 관점이 확장된 거예요. 문제 해결의 차원이 달라졌네요. 네, 이건 우리 삶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죠. 주어진 환경이나 규칙 안에서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경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판 자체를 의심해봐야 한다. 그렇죠. 혹시 이 게임의 룰 밖에 다른 세상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햄과 호프는 정말 미로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두 사람이 마주한 세상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푸른 초원,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치즈와 사과가 함께 널려 있었죠. 이 결말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미로 안에 갇혀있을 때 햄은 치즈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치즈냐 굶주림이냐 하는 식의. 네, 그런 극단적인 이분법이었죠. 하지만 미로박 세상은 치즈와 사과가 공존하는 훨씬 풍요롭고 다채로운 곳이었습니다. 낡은 신념 하나를 버리면 모든 걸 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얻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A가 아니면 B가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심지어 C도 있는 세상으로 나아간 거죠. 낡은 것을 버리는 건 상실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것. 이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햄은 먼저 미로를 빠져나왔던 친구 허와 감격적으로 제외하고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죠. 과거의 신념에 내가 단단히 붙들려 있었어 라고요. 듣고 보니 이 책은 결국 햄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책 마지막 부분에 미로에서 나오는 방법을 5단계로 딱 정리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진짜 알맹이 같죠? 그럼 그 부분을 당신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신념에 주목하라 였죠. 네, 내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이건 아까 말씀하신 인지적 탈융합과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것. 세 번째는 효과가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 어떤 신념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리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일지라도 과감히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번째, 미로 밖을 보라. 이건 현재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미로에서 치즈를 더 잘 찾을까가 아니라 미로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 하고 질문을 바꾸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라입니다. 네, 과거의 신념을 버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신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아주 적극적인 주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 햄이 겪었던 내면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로드맵이네요. 그렇죠. 오늘은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의 핵심을 통해 변화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던 햄이 어떻게 자신을 가두던 보이지 않는 미로에서 탈출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외부의 치즈가 아니라 내 안의 신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었군요. 네, 첫 번째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려줬다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즉 자신의 신념을 돌아보고 새롭게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 셈입니다. 햄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를 넘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전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며 변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햄의 여정을 모두 마친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미로의 벽은 대체 어떤 낡은 신념으로 만들어져 있는가?